지금 같을 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이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이제 신생아 대출이 풀리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또는 전세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집값 상승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저걸 보기 전에 근본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정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겠죠. 지금 이 지표 하나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떤 분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야,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 그때 금융위기 내가 겪어봤는데 그때가 훨씬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달라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신고가라 그러죠. 기존의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갱신한 신고가가 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6%는 기존의 고가보다 낮게 계약을 한 거죠. 이 수치가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역대 최저라는 말은 그동안의 금융위기도 있었죠. 금융위기 때도 이 4%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6%였습니다. 가장 최저가 6.6%였고요. 그 뒤에 12%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이 거의 5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큰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신고가 비율이 6.6%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고 12% 정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수치인 4%는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균을 좀 보고 부동산이 좋았던 시절에는 또 몇 %까지 올라갔는지 보게 되면은 저 수치가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이제 좀 몸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신고가 수치가 3.9%입니다. 굉장히 낮죠.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뜨거웠잖아요. 그때는 23.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대략 평균이 한 10에서 12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장 낮았을 때가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6.6%. 근데 바로 회복을 했어요. 실은 2008년보다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가 더 부동산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도 9.4%, 13%, 9%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가장 최저점이었던 6.6%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치가 4% 미만인 3.9%니까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최근에 얼마나 집값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냥 내리 꽂았죠. 그래서 불과 2년 사이에 집값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고 금융위기 때 떨어지던 기울기보다 훨씬 가파르게 떨어진 거죠. 금융위기 때는 기울기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를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지금 이 정도 기울기로 떨어진 거죠. 기울기 자체가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말은 분위기가 더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였으니까 거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가격 하락이 더 가팔랐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올해가 더 심각한데요. 지금 저 4% 수치는 작년이고요. 올해 시작은 3.9%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거래된 걸 기준으로 보면은 3.9%가 신고가고요. 작년에 통틀어서 보면은 4%가 신고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지금 더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부동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실수요자만 사고 있는 시장이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사라졌는데 실수요자들만 사게 되면은 이 실수요자들이 물릴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니까 집을 언제든 사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언제든 사도 좋긴 합니다. 근데 내가 전 재산을 투입해서 빚을 최대한 내서 사는 영끌 실수요자라면은 물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신고가는 줄어들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예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가격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은, 또는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은 투자자들이 달라붙었을 때입니다.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전세가랑 매매가가 많이 줄어들었네, 저긴 갭 투자 괜찮을 것 같아, 또는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렸네, 우리 좀 갭 투자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이 몰려올 때,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면은 내가 집값을 산 이후로 가격 반등을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다 웅크리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죠, 높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살아나면 그때 집을 사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조급해 하지 마라, 이 말을 돌려서 한 말이고요. 굳이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뭐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때를 기다렸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고 내 집 마련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아니면 수요가 살아나는지 죽는지, 이런 거는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시대는 조금은 지났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뭐 그런 거 모르고, 금리가 몇 %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모으면 집 사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금리도 고금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가격은 이미 높아져 있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시기를 찾고, 그 시기 안에서 내가 공부해뒀던 좋은 지역에 좋은 집을 사 나가야 여러분들이 투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공부해서 가성비 좋을 때, 가성비 좋은 타이밍에 가성비 좋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성비 좋게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